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6064입니다. 네, 6064라기보다는 6064인가요? 오늘부터 60세부터 64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요. 자녀나 보호자 등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부모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양상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에선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이른바 키즈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2입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년이 전면 등교 수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학기엔 되도록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저하 및 학습 격차, 돌봄 공백, 심리 발달 저해 등 여러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가을부턴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네, 킥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인데요. 오늘부터 킥난이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2만 원,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운전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57입니다. 네, 오늘 밤 9시 제57회 백상예술대상이 열립니다. TV 부문 작품상, 드라마 부문 후보에는 괴물, 사이코지만 괜찮아, 인간 수업 등이 올랐고 영화 부문 작품상 후보에는 밤한 악에서 구하소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자산 어버 등이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술계를 빛낸 배우분들과 제작진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름에 맞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이 참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식품안전의 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박희라 연구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14일의 식품안전의 날,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식약처에서는 2002년부터 5월 14일을 식품의 안전의 날로 정해서 5월 14일 전후한 2주간을 식품 안전 주간으로 또 정해가지고 식품 안전 행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가 식품 안전의 날을 맞이한 지 벌써 20번째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접할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예. 또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안전의식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안전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좀 어려울 텐데 올해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매년 5월 셋째 주 금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식품안전 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예. 네, 작년과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박람회는 개최하지 않고요. 예. 다만 5월 14일 당일에 내일입니다. 식품안전 발전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소규모
그 기념식 행사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또한 일부 그 유통 매장에서는 식품안전 주간과 식품안전 날을 맞이해서 특가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TV, 라디오, 너튜브, 5개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비대면 홍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식품 안전의 날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 우리나라처럼 기념일을 지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다만 재작년에 유엔에서 6월 7일을 세계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도 세계 식품 안전의 날을 지정해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제 식품 안전의 날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유엔은 6월을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5월입니까? 네. 바로 우리나라 이제 기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5월은 차가운 기온이 없어지면서 따뜻함이 시작되는 계절이고요. 예. 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뿐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예. 또 5월이 1년 중에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이 시원하다 보니까 음식물 보관하실 때 자칫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음식이 상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자는 의도로 5월 14일을 예. 식품 안전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집에서 조리하는 시간이 늘거나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로 좀 달라진 생활 습관 중에 하나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배달 음식 수요나 온라인 쇼핑이 급증을 했는데요. 예. 정부에서도 비대면 소비 성향에 맞춰서 배달 음식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피자, 치킨 등 다도비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음식점 위생 등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52개소에서 올해는 5,000개소로 목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하고 또 조리시설 및 조리 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달 음식 주방 공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방 공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이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이제 아울러 이제 배달 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매뉴얼 등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5월 14일은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쉬는 날, 빨간 날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어린이날도 수요일이었고요.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도 수요일입니다. 연차를 활용해서 앞뒤로 짧은 휴가를 만드는 직장인들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연차 휴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벌써부터 많은 또 문자들 오고 있는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댓글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퀴즈. 네. 예. 좀 부담되십니까? 얘기하면 자꾸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네. 자, 퀴즈 나갑니다. 많은 분들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김효신 노무사께서 좋은 힌트를 또 주실 겁니다. 자, 킹라니라고까지 불리면서 운전자들의 고민 중 하나였던 개인용 전동 킥보드. 오늘부터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면요 3만 원, 헬멧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이 한 대에 올라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변경됐던 탑승할 수 있는 기준도 역시 변경이 됐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킥보드 탈 수 있는 기준입니다. 1번 만 13세 이상, 2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3번
달리기 100m 15초 이상 기록자. 4번 슬라생 애청자. 예, 퀴즈였습니다.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헷갈리네요. 이게 3번, 나머지 뒤에 두 개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뭔가 면허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네.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본인이 네. 이렇게 헷갈리십니다. 근데 많이들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그게 다 불법이었어요, 그럼? 예, 힌트가 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좀 연차휴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5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주일에 일하는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첫 번째 요건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 요건은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하시면 하루의 휴가가 생겨서 그걸 쓰시면 되고요. 2년 차가 그러니까 만 1년이 되시면 뭐 80%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셨다고 하시면 15일이 발생됩니다. 출근율이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출근한 비율이 80%가 넘어야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뭐 정확하신데요. 사실 뭐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일할 의무가 있는 날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할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보면 한 80% 미만이 되려면 거의 뭐 한 2달 반을 안 나오셔야 정도가 돼야지 80% 미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다 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재로 요양한 기간이거나 산전 후 뭐 우리 출산휴가 가시거나 육아휴직 가신 기간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법에서 이 기간 동안 산재로 요양한 기간과 우리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걸로 다 간주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알돈노 문자 상담으로도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자주 좀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연차를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는 맞습니다. 원칙은 시기 지정권이라고 해서요. 연차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면 사업장에 어떤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측에도 시기 변경권,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 변경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아주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약을 앞둔 상황 뭐 이런 거. 뭐 큰 프로젝트 마감이 있다거나 일단 뭐 사업 운영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근데 사업자 입장과 우리 직원 입장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닐다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 그 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면요. 그냥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우려될 때는 가능하다. 근데 요거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남은 근로자들이 업무량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로 확보해야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요거 관련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워낙 말이 말고 탈도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간혹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실제 근무 이후에 연차를 쓰고 퇴사하는 방법으로 퇴사 일을 좀 뒤로 미뤄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봐요. 대개 4월 뭐 중순쯤 퇴사하시는 분이 나 연차 15일 쓰고 4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거에서 그냥 한 달 월급 다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철저하게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재직 일수가 늘어나서 그 뭐 그다지 크게 미미한 영향은 없겠지만 그 퇴직금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요. 중간에 유급 휴일이 있으면 그 유급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에 있어서 피보험 자격 단위 기간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실제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회사의 철저한 양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직원의 권리가 이거는 권리는 아니에요. 예, 회사의 배려다.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연차를 다 못 쓰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예. 1년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되 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거를 연차 그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2월 합의를 해서 연차 수당을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사용 촉진 제도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 연차 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위한 연차 사용 촉진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의 지인도 보면 회사에서 연차를 좀 사용하도록 촉진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뭐 이게 되게 법적으로 되게 까다로워요. 뭐 회사에서 연차 쓰세요 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연차가 소멸할 때기 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연차 그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면서 그걸 언제 쓸 건지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예. 통보를 안 해주면 다시 사용 종료일 그러니까 연차 사용 종료일 2개월 전에 시기를 지정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안 쓰면 그 수당 면제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철저하게 조금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어디 인사팀이나 이렇게 담당자가 있으시면 이제 정확하게 예. 이루어질 텐데요. 예, 뭐 조그마한 사업장에서는 쓰세요 하고 하면 뭐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0114번님, 연차휴가 5개를 회사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서 단체로 쉬게 하는데요. 토요일에 사용하게 해서 하루당 1.5개, 토요일 2회 사용하면 3개가 없어지게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시면서 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거는 토요일도 근무하는 사업장 같아요. 예, 예. 주 6일 하는 사업장 같은데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하고 벌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예. 토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원래. 예, 예. 무급 휴무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돼서 연장 근로로 들어가서 부가적인 연장 근로로 들어가서 그에 대한 임금이 1.5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사용했다고 해서 1.5개를 차감해서는 안 돼요. 예. 연차는 1일 8시간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1.5배 수당 나간다고 해서 그날 쓰면 1.5개를 차감하는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요거는 조금 더 사업장 사정을 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적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 채워지고 예. 토요일 날 연장 근무 형식의 연장 수당이 지급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할 수 없다. 1.5개 까면 안 된다라는 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님께서 속보를 좀 보내주셨는데 류현진 투수가 오늘 7이닝 선발 투수로 나와서 1실점 시즌 3승 기록했다고 토론토에 4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3승 선발 투수로 거뒀다고 하는데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야구 사랑하죠. 네. 어떤 미국 프로야구도 보십니까? 미국 프로야구는 조금 뭐 박진감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박진감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와서 막 그 봉도 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떠들고 하는데 그 미국 애들은 그냥 뭐 맥주 마시고 놀면서 그냥 와 하고 말고 그냥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예. 저 미국 프로야구를 조금 낮게 보는 분은 처음입니다. 아니 실력을 낮게 보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낮게 보는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8924번님께서는 저희 회사는 직원들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네네. 8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두 휴가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회사 문을 닫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아니에요.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주는 약정 휴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셧다운 한다고 하면요.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회사의 그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직원들은 다 휴가를 가시는데 혼자만 나와서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약정 휴가라고 지정해 놓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름지은 아빠님께서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 안 된 동료가 보직을 갑작스럽게 옮겼는데요. 하던
일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직위에 맞지도 않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이게 바로 직무가 옮겨짐으로 인한 뭐 부당 그 전보에 대한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해당 인사 발령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신다고 하면요,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해 주시면 돼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 발령에 있어서 회사한테 폭넓은 인사권이 그 인정되고 있어요. 해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별하게 좀 제한을 두고 있지만요. 특히 뭐 그 인사 배치에, 그러니까 이거 지급처럼 뭐 승진을 하거나 다른 그 인사 발령을 하거나 이 경우에서는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개인적으로는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뭐 사건으로 다퉈보고 그러게 하면 그다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승소율이 저도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585번님, 하루 8시간 아니고 7시간 근무하면 연차가 없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니요. 1일 7시간 하고 만약에 2일만 일하시고 한다고 하면 일주 총 근로 시간이 1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5시간 미만이니까 발생 안 하죠. 5인.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다음에 하루 7시간 5일 하신다고 하면 7호 35시간이잖아요.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일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무조건 발생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네네. 5인 이상이면 5인 미만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3982번님,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실장이나 과장이 잘못 내린 결과로 환자와 트러블이 생기면 위생사에게 잘못을 미룹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직장 생활의 그 문화나 이런 데서 오는 퇴사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자진 퇴사냐, 권고사직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자진 퇴사로 한다고 하면 절대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없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나갈 테니까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십사. 그렇게 서로 양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5585번님, 하루 7시간 근무하면 연차가 없는가요? 라고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 혼자 근무한다고 하시거든요? 혼자 근무하신다고요? 그러면은 1일 7시간이든 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직원이 4명까지는요, 연차 휴가라는 게 발생 자체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4인, 그러니까 4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 없고요. 야간 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없죠.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8024번님, 지난해 6월 2일 입사하고 6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연차가 12개 생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회사는 연차 12개 중에서 공휴일이 연차에서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 두 가지로 나눠주실 것 같아요. 지금 12개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12개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요. 1일 만근하면 총 11개의 휴가가 생겨요. 왜냐하면 첫째 달에 만근하는 걸 지켜봐서 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직원 수가 많지 않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빨간 날이 연차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으신지 봐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0977번님, 저는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장기간 일을 쉬어야 하는데요. 병가 신청하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맞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두 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치셔가지고 개인 병가로 하면 무급으로 처리돼서 그때부터 뭐 연차는 나중에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일정 부분 연차를 소진해서 유급으로 처리받으신 다음에 무급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남아있는 연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본인 판단에 맞춰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뭐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급 처리해주면 이분이 뭐 막상 병원비 내고 해야 되는데 돈 쓸 데가 있는데 바로 줄어드는 것보다 연차를 좀 소진하게 해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0618번님께서 근로계약서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년째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인데 연차를 채워서 쓴 적이 없는데 연차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김효신 노무사가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신고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상식 퀴즈 정답은 2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였습니다.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셨는데요. 어거스틴님께서는 저희가 4번 오늘부터 킥보드 탈 수 있는 기준 무엇인가요? 보기 4번이 슬라생 애청자였는데요. 어거스틴님께서 마음은 4번 애청자. 이제 전동기 타다가 킥보드 타는데 경찰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뭐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저 슬라생 애청자인데요. 예, 그럼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겠네요. 이지환님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문자 행동하면 그건 폭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폭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4715번님, 얼마 전에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는 킥보드 운전자를 봤는데요. 헬멧도 없고 보호대도 없었습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옆에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막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운전 제일 중요하고요. 헬멧 또 보호대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장미 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